안녕하세요, 영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해봤는데 컨텐츠 소개에 앞서서 먼저 이걸 자랑해야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의 봄 1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사실 더 있는데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8건만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의 일기장입니다. 근데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고 바로 꿈일기장이에요. 제가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꾸기도 했는데 한 20살 때부터는 이 꿈을 그냥 꾸고 까먹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재밌는 꿈 많이 꾸는데. 그래서 이거를 꿈 일기장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꿈을. 좀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꿈 이야기 가끔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꿨던 꿈들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꿈들이 있으면은 꿈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의 꿈일기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꿈은 2017년 6월 20일 화요일에 꿨던 꿈이에요. 이거는 주인공이 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고 약간 영화 한 편 본 듯한 느낌?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랑 저의 친구 2명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낯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에 어떤 외국인 남자 몇 명이 길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그 남자들이 이제 저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희한테 약간 말을 걸고 이러는데 조금 추파를 던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어디 가냐, 뭐 시간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낯선 남자들이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니까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I don't have time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 와중에 꿈속에서 영화가 생각합니다. 아, 나 방금 좀 영어 좀 개쩔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저희는 어떤 식당을 찾아갔어요. 아까 그 외국인들이 그 식당에 와서 옆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를 따라온 거야. 그 식당 분위기도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식당 안에 손님이 우리밖에 없고 식당 주인도 있어야 되는데 식당 주인도 안 보이고 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막 우버 분위기였어. 우리 무서우니까 빨리 먹고 가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빨리 밥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남자들이 그 식당 입구를 막고서 우리 못 나가게 계속 막으면서 막 계속 끈질기게 같이 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막 뿌리치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결국에 그 식당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2명 같이 있었잖아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되게 뭔가 살짝 다시 거기 돌아가고 싶어하는 느낌, 은근히 그 남자들이랑 놀고 싶어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뭐 아까 식당에 뭘 놓고 왔다 해서 다시 갔다 오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 마라, 너 그러다 그 남자들 또 마주치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뭐 계속 우기면서 이제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래 그러면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걔를 보냈죠. 그렇게 가고 나서 그 친구는 그날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남자들이랑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꿈속에서 이제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그때 식당으로 다시 돌아갔던 친구가 우리한테 그때 그 외국인 중에 한 명이랑 사귀기로 했대요. 결국에는 돌아가서 그 남자들이랑 놀고 이제 사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미쳤나 싶었는데 뭐 자기 인생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니까 뭐 일단 알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갔어요. 꿈속의 영화가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 갔는데 저희과 지도 교수님 중에 저랑 엄청 친한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인데 외국인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근데 그 교수님은 엄청 성격도 좋고
되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평판이 좋은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또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교정을 걷고 있었죠.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까 그 외국인 남자들이 나옵니다. 그 외국인 남자들이 일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남자들이 약간 뭐 무슨 사업 같은 거를 하는데 약간 사짜 느낌 나는 허름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외국인 남자랑 사귀기로 했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스타일이 엄청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랑 사귀면서. 원래는 그 친구가 되게 약간 엄청 수수하게 입고 맨날 티셔츠에 뭐 청바지, 수수한 가디건 이런 거 입고 그냥 뭐 꾸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안경 쓰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또 약간 그러고 소심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얘가 약간 피부도 태닝을 하고 갑자기 막 노출이 엄청 심한 나시 같은 거를 입고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막 약간 이제 안경도 덮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남자를 사귀더니 스타일이 완전 좀 무섭게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일하는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봐주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사귀는 남자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놀러 갔어요, 그 사무실에. 근데 제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뭐 화장실을 갔나 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비운 사이 동안 그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듣는 걸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들은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남자들이 하는 사업이 여자 속옷을 파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 친구가 사귀기로 한 남자랑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매번 다른 속옷을 입고 오게 강요를 한대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똑같은 속옷을 입고 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여기가 속옷 사업을 하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 속옷을 정기 구매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명한테 빨대 꽂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진짜 좋아서 사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정기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귀는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저랑 다른 친구가 큰일 났다, 얘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 꿈에 나온 장면은 거기까지가 끝인데 그 꿈에서 얘 저절로 알게 되는 정보로 알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저 친한 교수님, 그 외국인 교수님이 알고 보니 제 친구랑 사귀기로 한 그 외국인 남자의 아버지다 이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친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그 남자들을 말리기가 어려우니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이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꿈이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가 전개됐으면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를 구제하고 정의구현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꿈은 이거는 약간 판타지 꿈인데 2017년 8월 6일에 꿨던 꿈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다니는 학교를 제 꿈에서 제가 놀러 갔어요. 뭐 축제가 있나 이래가지고 놀러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실제로도 언덕이 엄청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학교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친구를 보러 갔는데 이제 여기서 판타지적인 설정이 나옵니다. 이 꿈속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과정을 거치면 반은 사람, 반은 영혼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꿈에서. 근데 이제 이 존재들은 수명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고 그것도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햇빛을 받으면 금방 소멸이 되고 햇빛을 받지 않고 어둠 속에서 지내야 최대 일주일을 지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일주일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영혼의 상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일주일마다 다시 리셋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사람 같은 모습은 아니고요. 살짝 반투명한 느낌?
약간 그런 유령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주로 지하철역 안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 안에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일단 그런 설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친구 학교를 놀러 가려고 제 친구 학교가 있는 지하철역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지하철역 안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랑 이제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조금 친해졌어요. 두 명이랑 친해졌는데, 걔네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지하철역 안에서만 살면은 이렇게 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약간 좀 금방 죽더라도 뭔가 부딪혀보고 모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보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그 친구들에게 북돋우면서 그 친구들과 같이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을 나와서 이제 그 학교가 언덕이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그 언덕을 이제 셋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죠? 꿈속에서 뭐 뛴다거나 아니면 어디 힘든 곳을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은 실제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다리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셋이서 막 엄청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일으켜줬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저한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이게 신체 접촉이 안 돼요. 이게 영혼 그 유령처럼 이렇게 통과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얘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왠지 모르게 지금 내가 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잡으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약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손을 잡았는데 진짜 사람이랑 손잡는 것처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다 같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러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막 언덕을 올라갔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모험이라는 걸 같이 하고 뭔가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더 애틋해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친구들, 저희가 서로 엄청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막 되게 또 이런저런 서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더 친해지고 이렇게 더 좀 같이 모험을 하는 동료들 마냥 더 애틋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얘네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무 헤어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내가 얘네한테 진짜 진지하게, 야 얘들아, 내가 너네가 진짜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건데 나는 오늘 너네를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약간 감동받으면서 그 험난한 언덕길 여정을 그렇게 올라가서 겨우 학교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학교 안에 무슨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일단 들어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쉬려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좀 다들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죠. 쉬고 있었는데 이제 얘네가 점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먼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아, 나 이제 사라지겠다, 이런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사라지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이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카페를. 근데 이제 저희도 알죠. 아, 제가 지금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구나. 약간 이런 너무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가고 이제 나머지 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얘도 점점 손가락 끝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얘도 자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이 나가고 저 혼자 카페에 남게 돼서 너무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꿈이었어요. 네, 세 번째 꿈은 이것도 무서운 꿈이에요. 저는 진짜 악몽이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일단 2017년 8월 10일 목요일에 꾼 꿈입니다. 이건 무슨 꿈이냐면 이 꿈에서 저랑 제 친언니가 직업이 개그우먼이라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 꿈속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정치인들이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개그맨들 탓을 하면서 이 모든 게 개그맨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개그맨들한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개그맨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하필 내 직업이 개그우먼이네? 그래서 저랑 저희 친언니도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하는 날 모든 개그맨들 다 한 건물에 모아놓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 장소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대기실 같이 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처형 시간이 다가서 한 명씩 이제 처형장으로 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꿈에서 이제 갑자기 유재석님이 나옵니다. 유재석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개그맨 중에 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개그맨들 중에 유재석님이 첫 번째로 사형을 당하는 그 첫 타자였어요. 유재석님이 처형장으로 가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개그맨의 길을 괜히 걸었어 약간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재석님이 가시고 저희는 계속 대기실에 남아가지고 나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죠. 저희가 있던 그 대기실 방이 그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살이 별로 그렇게 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여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창문 밖을 봤는데 한 2층 정도 높이였어요. 그래서 이거 뛰어내리면 조금 다치긴 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우리 탈출을 하자.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저랑 언니는 그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꿈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뛰어내렸는데 별로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착지하고 뭐 밖에 다른 경비원들도 없었나 봐요. 근데 뭐 그런 거 일단 모르겠고 여기가 길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여기서 빨리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뛰어내리자마자 막 엄청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막 그래서 언니가 뭐 잘 뛰어내렸는지 이런 볼 새도 없이 막 일단 무작정 도망을 막 쳤죠. 언덕길이 있고 갈림길,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언덕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왼쪽 길로 빠르게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또 깜깜해. 밤이었어요. 무섭고 걸릴까봐 막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그 언덕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평지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주택가들이 있는 그런 골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엄청 크고 좋은 부잣집처럼 생긴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집 옛날에 내 다른 꿈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억이 갑자기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 집 사는 사람들이 나랑 좀 아는 사이인데 나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그 집으로 일단 들어가서 무작정 가서 나를 도와달라. 근데 지금 사형에 처하게 생겼는데 지금 탈옥을 하고 오는 길이다.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가족들이 막 얼른 들어오라고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다락방 같은데 가가지고 숨어 있었고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여기 왼쪽 언덕으로 쭉 올라오면은 커다란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와라 이렇게. 그 가족들은 이제 제가 도주할 수 있게 신분을 위조해서 제 새로운 신분을 준비를 하면서 해외로 도망을 갈 수 있게 막 여권도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언니가 아직 오지 못했는데 꿈은 여기서 또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뒤에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쫄리고 막 사형을 당할까봐 진짜 약간 그 두려움에 엄청 실감나게 느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종종 꿈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